도어 다리가 지금 현재 사진상으로는 안 보이거든요. 그런 자국이 보이는 것은 하자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결국 단열 공사랑 바닥 난방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모모랩 디자인입니다. 오늘은 저도 사실 주제 영상을 모르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 저희 PD님한테 내용을 좀 물어보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무슨 내용으로 영상을 찍는 거죠? 제가 인테리어 커뮤니티에서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의 게시글 몇 개를 가져왔는데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한번 봐주시겠어요? 커뮤니티에 있는 글들을 보고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한번 볼게요. 자, 일단 첫 번째 게시물은 20년 된 구축 아파트고요. 확장된 부분 테두리에 곰팡이가 있다라고 일단 글을 써주셨거든요. 확장이 잘못된 건가? 또는 이제 재확장을 해야 되는 건가? 라는 이제 질문을 좀 주셨고, 또한 바닥면 수평도 맞지 않는다 라고 좀 글이 적혀 있습니다. 자, 일단 사진을 보면 확장된 공간의 도배지는 그대로 있고요. 바닥에 장판을 걷어낸 사진으로 보여지는데요. 장판을 걷어낸 테두리 부분을 보면 곰팡이가 이제 피어 있는 이런 자국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확장된 부분인데 외벽부와 또는 이제 측벽부일 수도 있어요. 외벽부와 외벽부일 수도 있고, 어쨌든 이 외벽 부분에 밑에 곰팡이가 핀다는 것은 외부에서 찬 공기가 들어온다는 내용이 될 거고요. 이 찬 냉기가 들어왔을 때 실내에 있는 난방열과 만나서 이제 결로가 생기면서 곰팡이가 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기역자로 곰팡이 자국이 있고, 이 곰팡이 자국이 있는 부분들에 곰팡이가 안 생기게 하려면 결국 단열 공사랑 바닥 난방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얼핏 보기에는 단열 공사만 다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바닥에 결로가 같이 있다는 것은 난방열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. 난방열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냉기가 실내에 있는 난방열과 만나면서 열이 다 뺏겨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곰팡이가 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확장 공사를 할 때는요, 바닥에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난방배관을 설치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려드린 것처럼 바닥과 외벽부에 단열재가 있어야 되는데, 이렇게 공사가 안 되어 있으면 외부에서 냉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곰팡이가 필 수 있는 거죠. 지금 사진을 봤을 때는 제가 방금 표시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열 공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T존인데,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외벽과 바닥에 단열과 난방 공사를 좀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사진상으로만 보고 저희가 판단하는 거니까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게시물도 한번 좀 볼까요? 두 번째 게시물은 인테리어 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밖에 비가 오면 샤시에서 비가 새고 천장 페인트가 다 뜯어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. 이거 말하면 AS가 가능할까 라고 적혀 있는데, 일단 올려주신 사진을 보면 샤시의 천장에 해당되는 부분에 페인트가 다 탈락이 되어 있고 아마 이 사이로 이렇게 빗물이 새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진상으로 100% 다 유추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글을 써주신 분께서 비가 올 때 비가 샌다 라고 말씀하신 건 평소에는 물이 새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, 즉 천장에 새는 물들은 다 빗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샤시를 설치할 때 천장과 샤시가 만나는 요 외벽 부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리콘이죠. 코킹 작업이 잘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, 일반적으로 코킹 공사가 잘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, 그러니까 사진에 보이는 이 정도로 많은 물이 새진 않습니다. 다만 어쨌든 간에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외부에 코킹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지금 제가 볼 때 어떤 좀 누수의 상태를 봤을 때는 코킹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샤시 위쪽에 외벽에 해당되는 부분에 크랙도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샤시가 원인이든 크랙이 원인이든 누군가가 와서 좀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를 하셔서 AS를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외부에서 유입되는 빗물이 위에 천장에 페인트를 탈락시키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게시물인데요. 턴키 인테리어를 했는데
방문에 유격을 좀 봐달라라는 이제 게시물이거든요. 일단 내용을 보면 인테리어 공사를 얼마 전에 마치고 들어와서 새집 증후군 때문에 환기를 시키는데 문이 엄청 덜컹거린다라고 이제 적어주셨습니다. 업체에 문의하니까 스티커를 붙여주겠다라고 이제 대응을 한 것 같아요. 일단 글 쓰신 분께서 적어주시기로는 문이 문틀보다 작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일단 적어주셨거든요. 게시물의 사진을 봤을 때는요, 문틀과 문 사이에 틈이 좀 많아 보이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문틀에 있어야 되는 도어 다리가 지금 현재 사진상으로는 안 보이거든요. 도어 다리가 뭐냐면 문을 이렇게 닫았을 때 문틀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적인 친구인데, 지금 사진상으로 볼 때는 그냥 문틀과 문이 이렇게 1대1로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있게 되면 당연히 이제 문이 움직일 때마다 덜컹덜컹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고요. 이 문제는 인테리어 업체에 AS를 일단 요청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다만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 보니 업체 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문틀을 교체하거나 또는 뒤쪽에 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보강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저희가 문틀을 교체한다고 볼 때는 영림이나 LX 같은 기성품의 문을 만드는 곳에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.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도어 다리가 있는 상태로 제작이 됩니다. 지금 사진상 볼 때는 이런 기성품 제품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문이 흔들리거나 또는 현장에서 만든 상태로 보여지는데, 기본적인 형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어의 틀 형태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업체 쪽에 문의하셔서 좀 보강을 받으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네 번째 게시물이거든요. 구축 30평대 아파트에 4년 전에 이사 왔는데 전 주인이 바닥 난방이나 단열 공사를 안 하고 현장 용어를 써주셨어요. 공구리를 쳐서 거실을 확장해놨다 라고 일단 적어주셨고, 처음엔 괜찮았는데 작년부터 확장된 바닥 부분에 결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일단 적어주셨습니다. 여름에 우리 집에 에어컨을 트니까 집안의 온도가 내려가고, 아랫집은 확장을 안 해서 바닥은 뜨뜻하다 보니 그 부분에 여름에만 결로가 생긴다라고 적어주셨는데, 정리하면 여름철에도 확장했던 거실 부분에 결로가 생긴다, 이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. 일단 이분께서 생각하시는 게, 저 문제가 있는 거실 부분의 확장부를 장판을 잘라내고 타일로 위에 시공을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지 일단 이렇게 문을 주신 상태입니다. 일단 사진상으로 보면 결로가 좀 많이 발생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장판이 우들우들하게 우러져 있기도 하고 걸레바지랑 만나는 부분에도 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. 결로라는 것은 결국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마전선처럼 생기는 걸 결로라고 합니다. 결국 이 사진을 보면 결로가 생기는 원인을 생각해 볼 때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난다,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는데, 여름철에 에어컨을 켰을 때도 결로가 생기는 정도라면 생각보다는 뜨거운 공기랑 찬 공기가 좀 잘 만나는 것 같아요. 일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1번 게시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 단열 공사를 다시 하고 확장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, 지금 현재 거주 중인 상태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에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글 쓰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의 장판을 타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공사도 어려울 뿐더러 최종적으로는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로가 발생되는 상황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결로는 아마 계속 생기실 것 같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장판을 제거하고 타일을 시공하는 것보다는 제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제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. 마지막으로 5번째 게시물인데요. 일단 천장 도배가 하자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서 올려주신 것 같아요. 일단 신축 아파트를 이사 왔는데 바닥과 거실의 천장 도배가 저렇게 사진처럼 좀 모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습도 때문은 아닌 것 같다. 왜냐면 초봄에,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사 와서 사전 점검 때부터 계속 이랬다라고 지금 글을 써주셨거든요. 그러니까 안쪽에 석고 마감이 좀 좋지 않은 것들을 가려놓은 것 같은데, 이게 하자냐 아니냐. 일단 하자 신청을 한 타세대는 AS를 못 받았다라고 일단 글을 적어주셨거든요. 한번 사진을 보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 사진상으로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렇게 십자 모양의 자국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.
요건 이제 현장 용어로 네발이라고 하는 부자재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발이가 좋냐 나쁘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. 일단 네발을 왜 쓰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천장에 석고보드라고 하는 이렇게 판재들이 연결돼서 갈 텐데 그 판재와 판재 사이를 저 네발이라고 하는 부자재로 이렇게 붙여줘야지만 도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. 네발이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석고보드와 석고보드 사이에 단차가 있는 부분들이 좀 도드라지거나 또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도배지가 수축 팽창하듯이 석고보드도 수축 팽창을 하게 되는데 저 사이에 틈이 생김으로써 도배지가 탈락하거나 뜯어질 수 있는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석고보드 사이에는 저렇게 네발이라고 하는 부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. 일단 저희를 포함한 좀 그래도 인테리어에 좀 진심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네발이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부직포라고 하는, 그러니까 천장에 부직포라고 하는 부자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마감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. 이렇게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 십자 모양의 흔히 말하는 네발이 자국은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신축 아파트 입장에서는 이런 네발이를 이용한 시공 방법과 저희가 말씀드린 부직포를 이용한 시공 방식의 차이가 하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요 네발이 자국, 그러니까 저 십자 모양의 자국만 봤을 때는 저희도 하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오히려 저 십자 모양보다는 중간중간 있는 요런 좀 피스 자국 또는 이제 못 자국이라고 하는데 저런 자국이 보이는 것은 하자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접수를 하실 때는 요 십자 모양의 내용보다는 이렇게 천장에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피스 자국들을 기준으로 해서 천장 도배를 다시 해달라고 하시면 면을 잡고 다시 도배하는 AS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저희 매니저님이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. 일단 제가 생각보다 놀란 점은 이렇게도 인테리어 마감을 하는 업체들이 아직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어쨌든 간에 고객님들께서 궁금하실 수도 있거나 또는 이게 하자인지 아닌지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은 저희 매니저님이 준비한 내용이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 내용들을 좀 모아서 2편으로 준비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아무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